안녕하세요, 비고입니다. 오늘 피커카드 리딩에서는요, 여러분들의 활기찬 아침에 대해서 읽어보는 피커카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활기찬 아침 꿈꾸죠. 나 이 지긋지긋한 일상에서 벗어나가지고 활기차게. 그러기는 좀 어렵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고, 책임도 있고, 또 우리가 나서야 되는 일도 있고요. 일상에 있는 문제들은 산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상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런 지점에 있었을 때, 하루 일과 데일리적인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떤 지점이 망쳐놓는지, 하루를 왜 망쳐놓는지를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뭔가 이렇게 네거티브한 것들을 알아보는 리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내지는 운동을 안 하니까, 내지는 아침을 걸으니까 망치는 거다 라는 지점을 알아본다기보다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 일상을 망칠 수밖에 없는 관념이나 내지는 어떤 여러분들의 소위 얘기하는 루틴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익히 그렇게 하고 지냈기 때문에 그게 하루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든가 내지는 밝아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루틴이랍시고 계속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지점에 대해서 어떤 루틴은 좀 버려야 되는지, 여러분들 하루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지점은 반드시 제거가 되어야 되는지 내지는 해결이 돼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그룹 1번이고요.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4번, 그룹 5번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요. 선택 카드 선택 시 나를 부르는 카드, 나한테 좋은 메시지를 줄 것 같은 카드, 오늘따라 내 눈에 쏙 들어오는 카드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룹분들은 해당 리딩 시간대를 하단에 적어두었으니까요. 선택 카드 선택이 끝나셨다면 해당 리딩 시간대로 바로 가셔서 리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맑은 아침을 위한 리딩이고요. 여러분들 맑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오늘 일과가 너무 궁금해지고 조바심이 나는 그런 아침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내지는 또 꼭 아침 문제는 아닐 수 있겠죠. 이 일상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내지는 기대까지는 안 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초등학생은 아니니까요. 기대한다기보다는 뭐랄까, 드라마에 나오는 초등학생이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드라마에 나오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우리가 진짜 현실에서의 초등학생들은 짐이 버거울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해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맑은 하루 일과 다음날 아침에 기대되는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되는 살짝은 제치고 가야 되는 어떤 습관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이제 서론 그만하고요. 볼까요? 왜 안 놔주세요, 이거? 뭔지도 아시네요. 뭔지도 아시잖아요. 일단 생각을 달리 먹어야 되겠죠. 그 구태의연한 그 얘기 해드린 게 아니에요. 생각을 고쳐 먹어라. 광명이 뜨는 것처럼 상상을 해봐라. 명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지점이 있어요, 지금. 그쪽도 완강한 것처럼 느껴져요. 상황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거겠죠.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인물, 뻔하지 인물이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과제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라면 수험, 고분분투 할 수 있겠죠. 그 시험 과제와 내지는 프로젝트와 내가 고군분투할 수도 있겠죠. 그게 당락 여부에 달려있는 문제라면 그 일상에 정말 거대하게 자리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쪽도 상황이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보다는 만만치 않게 고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차라리 우리가 시험을 봐요. 수험생이라서. 시험을 봤었을 때 그 시험은 사실 붙으라고 있는 게 시험이에요. 떨어뜨리려고 있는 시험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쨌든 간에 당위성 자체는 붙이려고. 골라서, 선별해서 붙이려고. 만약에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라면 아무도 그냥 안 뽑으면 돼요. 시험에 통과 안 시키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리 원칙적으로 그 에너지적인 거를 본다면 내정자가 있어가지고 다 떨어뜨리겠다라고 했었을 땐 그건 시험은 아니죠. 그럼 뭐죠? 그건 그냥 사기극이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만만치 않게 소위 얘기해서
흡사 내정자가 있느냐 떨어뜨려 놓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랄까. 여러분들도 지금 봤었을 때는 그 지점을 알면서도 나 스스로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이미 확정은 냈으니까 나 스스로를 떨어뜨려 놓겠다라고 하는 타의적인 것도 느껴지거든요. 도리 없지 뭐. 시험에 패스할 수 없어. 난 아직 부족한 게 많아. 누가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나요? 저는 이 그룹 1번 분들, 이게 첫 번째 리딩이죠. 리딩에서 첫 번째 그룹 분들이니까 이게 지금 시작하는 건데, 리딩을. 이건 일상을 넘어선 문제로 우리가 해석은 해봐야 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일상은 일단은 맑은 일상을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의지대로 발현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을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과한 짐일 수도 있고요. 내지는 어떤, 제가 이미 이 당락 있죠. 시험에 대해서, 당락 여부에 대해서 쓸데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커트라인 자체나, 내 편이야, 내 거야,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당락 여부 있죠. 그 당락 여부가 상당히 그 자체가 기묘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도리 없이 그렇게 기묘하다 보면 불편하기가 이를 데가 없죠. 예를 들자면 시험을 보는 취지가, 시험 제도를 만들어 놓은 취지가 다 떨어뜨려 놓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취지라면 불편한 시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약간 희생이, 그러니까 뭔가 지금 봤었을 때 어떤 상황은 있어요. 분명히 그 상황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공을 들였던들, 이 프로젝트에 헌신을 다해가지고 했던들, 내지는 그게 승진 여부에 여하가 달려있기 때문에 승진 여부라는 것들을 매달아 놓고 했던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어쩌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미 뭔가 이게 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거겠죠. 무모함처럼 느껴진다든가.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이 느껴져요. 근데 내가 이 상황이나 이런 거에 내정자가 있었는데 나는 여기서 그냥, 예를 들자면 단어가 너무 이렇게 격렬할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냥 여기에 일부였다 라고.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소외시켜 놓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여러분들의 지금 현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는 계시니까요. 먼저 얘기를 해드리는 게, 이거 그럼 어떻게 레졸루션을 할 수 있냐. 아침 눈 뜨자마자 나는 어떤 결의로 습관을 밀어낼 수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 길을 나서요. 만약에 이게 집 안의 일이라면 집 안에서 길을 나서는 거죠. 집 안에서 뭔가 일과를 시작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하루 이틀 상간에 일어난 상황이라면 그냥 봐주시고 넘어가시는데, 좀 오랫동안 좀 뻔해 보여서 그래요. 오랫동안 여러분 이게 어떤 지점인지 빤히 알 것 같은데, 아주 별것도 아닌 걸로 상황을 자기 걸로 만들어 놓는 거 있죠. 자기 편으로. 흡사 내정자 문제처럼. 그런 지점을 길을 나서기 시작하면서 현장이나 세상을 마주하거나 집단이나 조직이든 상황이든 그걸 마주했었을 때, 이 상황은 이제 버린다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처럼 보여져요. 버린다. 그쵸? 그럼 버린다는 뜻이 그럼 무슨 뜻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옵션에 이제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시험 봐야 되는데 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그게 내정자처럼, 내지는 아무도 시험에 패스시켜주지 않는 조건이라면 그건 시험 아니에요. 제가 쓸데없이 그 얘기 왜 해드렸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건 시험 아니에요. 시험은 붙으려고, 붙어야 되는 게, 그 명제 자체는 어쨌든 간에 선별해서, 변별해서 이 안에, 우리 조건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오피셜한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시험이겠죠. 인재구만. 자금 욕구에 되는구만.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떨어뜨려 놓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한다면은 이미 그게 그냥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 상황이.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 상황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상을 망쳐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상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는 미래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일상에 그렇게 매달려 있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그 시험은 버려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물이 보여지네요. 제가 봤었을 때는 아주 시끄러워요. 저한테는. 아주 시끄럽게 들려요. 그 시끄럽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뭐, 말은 안 하지만 옹알이처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말은 안 하지만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 네가 짐작해봐 하고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톡식한 부분을 지금 적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더 끌어올리려고, 그러니까 들끓게 하냐면, 지금 봤었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느껴야 하는 일상으로나마 조그맣게 느껴야 되는 깨알 같은 어떤 행운 요소가 있는데 이게 다 가려버려요,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1번 분들이 느껴야 되는 일상의 이 지점에 있었을 때, 이 3월달 말 지점에 있었을 때 내가 느껴야 되는 깨알 같은 행운 요소는 무엇이더냐라고 했었을 땐 뭘까요? 볼까요? 직업이죠. 뭘까요, 이게? 직업이자 가족 내부, 가족을 구성하고 형성하고 행복감을 맛보고 내 세상 만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겠죠. 네 거 내 거 할 거 없이 이상적인 유토피아 같은 이렇게 뭔가 알듯 모를 듯한 잣대로 계속해서 무엇인가는 잘라내고 컷오프 시키고 무엇인가는 커트라인이 있고 파이널이 있고 그래서 지금 봤었을 때는 직업적인 어떤 행보도 느껴지고요, 여기서. 여긴 뭐죠? 여러분들의 그 아주 찬란한 어떤 가정생활일 수도 있겠죠.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유복하고 따뜻한 어떤 온기가 도는 집안의 어떤 형편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느끼는. 그리고 이게 이 지점을 봤었을 때는 이건 여러분들한테 따놓은 어떤 행운 요소인 거는 분명해요. 그럼 누군가 이렇게 드레이닝 시키는 건 맞죠? 이걸 차단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차단을 시키니까 이건 다 내 걸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 봤을 때는 그걸 쉐어하는 거겠죠. 이거 내 거 할 거 없이 우리 이 모든 행복감과 만족감 하루의 일상이 너무 웃음으로 시작해서 웃음으로 끝나는 내지는 내가 해야 하는 책임 자체가 모두 다 공평하게 쉐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권리가 된 거예요. 책임이라는 짐덩어리가 아니라 소소한 책임과 책임이 만나서 우리는 이 권리를 누리는 거야. 그런 세상이겠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 일상이 그러면은 이걸 당장에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상이 이 접합돼서 미래를 가늠하거나 내지는 미래로 나아가거나 내지는 미래의 결과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노고를 기울이지 않는데 미래가 밝을 이유는 만무하겠어.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는데 미래에 호화 찬란할 수는 없겠죠. 그런 지점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볼까요? 이 지점을. 여러분들 이 주술적인 걸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이 주술로 인한 일종의 뭐랄까 캐치프레이즈나 내지는 묘수나 내지는 여러분들의 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묘수라기보다 비전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머스큘린하다고 하는데 이제 화성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 뭐 토성 에너지일 수도 있고 머스큘린한 에너지가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컷오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컷오프 됐어, 가세요, 안녕, 굿바이. 그리고 어쩌면 이게 지금 봤었을 때는 이 머스큘린하는 뭐 토성 에너지라고 합시다. 토성 에너지 옆에는 지금 비너스도 있고 한때는 수성도 같이 옆에 있었고요. 지금 보니까 수성도 같이 있었는데
또 태양도 같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고요. 이 지점을 봤었을 때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까다로워야 되는 건 맞지만요. 여러분들의 까다롭고 높은 눈매는 맞아요. 비너스랑 토성이 지금 인정해주고 있죠. 당신의 잣대와 당신의 변별력은 맞다고. 그 정도로는 까탈스럽고 그 정도로는 객관적이고 그 정도로는 유려해야지. 높은 잣대. 맞다고. 하지만 또 지금 봤었을 때 머큐리, 그러니까 수성하고 토성이 지금 또 얘기해 주는 거는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이제 굿바이 할 건 굿바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파팅 하는 거죠. 안녕. 그만. 이제 그만. 이제 노는 건 그만하고 본연의 나로 돌아와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또 태양과 토성 또 뭘 나타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분 참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시네. 태양과 지금 토성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지금 단 하나겠죠. 포커스가 뭐냐는 거예요. 포커스가 도대체. 나의 초점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초점을 못 맞추고 봤을 때 여러분들의 높은 눈매가 있는데, 높은 잣대가 있는데 이 높은 눈매로 여러분들의 포커스는 그만큼 높겠죠. 여기다 놓을 게 아니라. 또 볼까요? 그럼 그 지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높은 눈매와 높은 가정과 높은 희망과 높은 여러분들의 진취적인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진취적인 마음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류애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인도적이고. 민주적이라고 얘기해 드려야 되나요? 이상적이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유토피아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상적인데 지켜야 되려면 지금 이 일상에서의 여러분들의 어떤 톡식한 이런 것들 있죠. 드레이닝 시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드레이닝 시킨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뭔가 그러니까요. 내정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미 가정된 상태에서 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추가하는 그들의 일종의 뭐 그들이든 상황이든 간에요. 그게 예를 들자면 권력이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권력을 지망할 수도 있겠죠. 정치계에 나가서 내가 권력을 지향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 판세 자체가 너무나도 입을 다문 채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것도 있죠. 입을 다문 채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잣대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들도 그걸 끊어내야 되겠죠. 그럼 다른 얼터너티브를 찾아야 되냐라고 그랬을 때 일단 디파팅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디파추어를 하든 그들이 디파추어를 해서 어디로 가든 간에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디파팅이 돼야 되겠죠. 생각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이 풍요로움과 이 획득이 있잖아요. 진짜, 뭘까요? 이게 추수 때 보면은, 가을거지, 추수 때 보면은 이게 모든 것들이 금빛 물결같이 보여지는 거 있죠. 넉넉함, 풍요, 성취겠죠. 이 성취들 있잖아요. 9월달이 많이 느껴지는데, 어쨌든 9월달이나 10월달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 지점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토성하고 비너스 부분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작년 7월 7일? 작년 7월 7일, 7월 8일, 7월 9일, 뭐 7월 달이라고 할게요. 작년 7월 중순 전에까지 있었던 시작됐던 그 챕터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철학적인 스케줄에 의거해서 떠났을 수도 있고요. 내지는 그 상황은 이미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럼 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버스 지나갔네라고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 모멘텀의 지나침을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작동하지 아니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내지는 그들이 이미 없는데 줄 게 없는데 줄 게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나르시스틱한 것들이, 나르시스틱한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컨트롤처럼 많이 느껴져요. 예를 들자면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뭐라 그러죠?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약간 분리 같은 거 있죠. 일진들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이제는 가진 게 없어. 뒷백도 없고 뭐 도와줄 형님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봤었을 때 뭐 어떻게 뭐 친구를 뭐 돈 주고 살 수, 예를 표현이 그렇습니다. 친구를 돈 주고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일진 행사하려고,
그런 게 더 이상 있지를 않은데 있는 것처럼 해놓고 말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봤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 지점 왜 얘기해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춘분점을 지나는 이 마당에 생각이 바뀐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이 그렇게 보람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이 지점을 만끽하셔야 되겠죠. 빨리 만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재촉하거나, 예를 들자면 이 상황 자체가 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기보다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뒷파팅이 먼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내 스스로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상황 자체 논리에 더 이상 이제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논리에 어떤 분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예를 들자면 상황에 대해서 으름장을 놓던 간에 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죠. 왜? 난 상황에서 이미 떠났거든. 내가 만드는 그 상황 자체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바,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새로운 어떤 상황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기회를, 공간을 이제 마련해 준 거죠. 공간을. 근데 이 상황 이제 신경 안 쓸 거니까 나머지 상황만 이제 들어오너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실제로 보호받아요. 실제로. 보호받고요. 이 얘기도 해드릴게요. 옵시디언이나 토말린 같은 프로텍션이 될 만한 크리스탈을 몸에 지니고 다니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토말린, 블랙 토말린이나 내지는 옵시디언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천드리는 게 블랙 토말린 옵시디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버젯에 맞춰서 사시면 되고요. 더 비싸다고 더 좋은 에너지를 내뿜는 건 아니니까요. 버젯에 맞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을 때는요,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상황의 디파추어를 만끽하시는 것을 건강한 하루 매일 만끽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커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상쾌한 일상을 위해서 읽어보는 리딩이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지금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점에서 읽어보는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이 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뭐 픽스는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노력은 해봐야 되겠죠. 헌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일상 부분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 에너지에 맞지 않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습관, 부비부비하지 않고 그냥 버려버린다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볼까요? 그룹 2번 분들. 약간은 설명을 제가 더 해드렸는데 그룹 2번 분들 일상이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뭔가 불편하지는 않은, 그러니까 불편하다라고 느껴 하는데 하루의 일상.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눈을 떴었을 때 상쾌하거나 명쾌하거나 명랑하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그 하루 일과가 뭔지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뻔히 짐작이 간다라고 하는 약간의 네거티브한 감정이 들 수도 있겠죠. 내지는 잘 모르고 그냥 매일 일상을 내가 그냥 일단은 매진하긴 하는데, 임하긴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건지, 그럼 뭐가 그렇게 언제까지 갈 건지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지금 뭔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다 보니까 메시지를 들어가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이게 약간은 어떤 뭐랄까 진실 공방도 많이 느껴져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침이 명랑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일상의 어떤 요소들이 있겠죠. 엘레멘트가 이 엘레멘트도 할 말은 있겠죠. 자기들 그 문제인지 저 문제인지 팽팽하네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못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위 얘기하는 다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완벽주의자 기질일 수도 있고요. 남한테 짐이 안 되겠다고 하는 뭐 예의일 수도 있고요. 남들한테 짐이 안 되겠다고 하다 보면 예를 들자면 주섬주섬 다 끌어안고 내가 다 하거나 내가 다 끌어안고 있거나 내지는 내가 다 책임이야. 내지는 내 면이 안 쓸 수 있어. 내지는 내가 망신당할 수 있어.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부터 또 아주 작게나마 소극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날 하루는 뭐 예를 들자면 팀장님한테 달려있지.
엄마 아빠한테 달려있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봤었을 때 그 어떤 엘리멘트들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다각도로 바라보다 보니까 뭐 여러 요소가 있다. 뭐 한 가지는 아니다라고 한들, 내지는 어떻게,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교통수단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말문이 터지지가 않을 수가 있겠죠. 내가 무슨 말 하려고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끝날지도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의 그 연결고리가 끊긴 것도 약간 느껴져요. 여러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저는 비타민 B12를 드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2번 분들. 비타민 B12 있죠. 이 얘기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러다 보면 어떤 그 요소 있잖아요. 엘리멘트, 그 요소들. 그 요소가 저지를 하는 어떤 것들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그게 비타협적이거나 비민주적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그걸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또 그 예를 들면 면피성 발언을 할 수도 없고 내 표현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아, 뭐, 네 일이나 똑바로 하지, 뭐, 왜 이렇게 나대? 라고 얘기를 들을까봐. 그러니까 뭔가 다 예의범절과 그런 것들 있죠. 짐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간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다 보면 24시간이 여러분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표현을 하고 즐거워지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있었을 때 굉장히 죄책감 같은 것도 느낄 수도 있겠죠. 뭔가 이렇게 믿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뭔가 짐이 될까봐, 내가 잘 못 해낼까봐, 실망감을 안겨줄까봐, 내가 이렇게 될까. 근데 이렇게 만약에 내가 뭘 실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판단이 섰다는 거죠. 어떤 결정이 내려졌거나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리젝트 당했기 때문에 실망한다라고 느끼는 거죠, 우리가. 내지는 우리가 아, 짐이 됐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지는 내가 잘 못했구나, 내게 안 됐구나, 획득하지 못했, 어떤 판단이 내려졌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판단 기준도 맞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자꾸만 그 코어의 그쪽에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 일상 반경을 지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차치하고라도. 근데 그렇게 될까봐 하는 그 의욕일 수도 있겠죠. 막 소극적으로 막, 아, 그렇게 될까봐 그런 게 아니라 의욕일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해내야지만이 이 상황에 전개에 있었을 때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어. 라고. 그래야 내가 짐이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뭔가 다이나믹한 액션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뭔가 약간 매달려 있다 보면 하루가 잘못될까 어떻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여러분들 짐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짐 되는 거 있죠. 그 짐 된다는 게 뭐냐면은 뭐 날로 먹는다, 내지는 무임승차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건 거예요. 내 것을 다 내어주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다 해준다든가 예를 들자면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저만큼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소위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왈가왈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닐 수는 있겠죠. 그렇게 뭐 다른 사람이 무임승차 하는 것도 우리는 뭐 또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그냥 하지 않는 것도 많이 느껴져요. 누군가는 하지 않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일상이 지금 봤었을 땐 도리 없이 그냥 꾸역꾸역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조차도 지금 봤었을 때는 야, 여기 이렇게 나도 계속 했다가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 더 궁금하신 것 같아요. 나도 이러고 있다가. 어느 일상 지점을, 어떤 섹터를 제일 궁금해 하신가요? 예를 들자면 그런 섹터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투자가 들어갔어요. 예를 들자면. 뭐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으면 남들도 다 던지고 나가. 나만 이거 지금 장 지키겠다고 계속 이러고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상, 내가 피곤해 죽겠어. 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조짜가지고 투자하기, 이제 예를 들자면 상승세로 만들려고 또 각출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친구들 다 던지고 떠나버렸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거든. 여러분들 혼자 막 끌어막고 있는 거예요, 막.
누가 던지고 나갔나요? 그런 표현에 의거해서, 그 표현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근데 그 얘기는 해드릴게요. 누가 던지고 나갔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예를 들자면 무임승차처럼 자기가 할 거 안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던지고 나가는 거와 진배 없죠. 예를 들자면, 동료나 뭐 어떤 땡땡직이 있는 사람이 약간 그냥 뭐 부잡스럽기만 해. 뭐 예를 들자면 뭐 자기 신변에 뭐 다양한 이유와 곡절로 이거 해가지고 나머지 일은 다 나눠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하게. 그래서 업무가 2배, 3배가 됐어. 근데 내가 그런 분위기가 그냥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비민주적이고 일 안 할 거면 나가든지 뭐 뭔가 이렇게 뭔가 여러 억울한 면이 생기죠. 비효율적으로.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도 입도 뻥끗 안 하기에 나도 짐이 되지 않으려 계속 잡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어떤 집안 내에서의 어떤 분위기일 수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자면 뭐 힘들으니까 뭐 할머니가 뭐 예를 들자면 던져버렸다. 할머니가 그냥 나가버렸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대신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전 들어요. 이미. 그러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게 그럼 난 잘했나?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났으니 일단은 내가 짐은 던져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나 에라 모르겠다. 난 짐 던졌는데 그러고 나니 또 내 일상 자체는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건 일종의 저는 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의 트라우마 반응일 수도 있겠죠. 도저히 못 견디는 어떤 상황인데 던져버렸을 때 던져버리면 내 일상 다 되돌아올 거나 내 정서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트라우마 반응이니 그건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걸 연연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다시 리딩 취지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뭔가가 그러니까요. 이 누군가가 여러분들 지금 어디 계신지 제일 궁금해요. 어떤 섹터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지 집 아닌지 회사인지 주식시장 제가 얘기해드렸듯이 예를 들었을 때 콕 집어가지고는 뭔지는 보여지죠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계속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그 무난함과 모든 평온함들이죠. 안식과 휴식. 그 하루가 전개되었을 때 굉장히 경쾌하고 명랑하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이 여러분들 엘리멘트에는 다 있는데 다른 이 주변 정황들이 만들어내는 그 엘리멘트 요소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액션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도 짐이 되지 않으려. 나도 뭔가 하소연할 데는 없으니까. 내지는 나도 이 상황에서 내가 오히려 나만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욕을 먹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약간의 뭐 인민재판 같은 걸 수도 있겠죠. 앞뒤 없죠. 그냥 봤을 때는요. 일단은 정해져 있죠. 그 결과가. 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쭉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짜맞춰 가는 거죠. 소위 얘기해서 인민재판처럼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누가 해태하는 거냐는 거예요. 상황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침에 이렇게 명쾌하지가 않냐는 거죠. 그리고 누가 어떤 다이나믹을 더 가중시키냐는 거예요, 또. 결국에는, 궁극에는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2명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침이 눈을 딱 떴는데, 오늘은 어떻게, 일단은 밥 3끼 다 챙겨 먹고, 이게 큰 과제다. 예를 들자면. 오늘, 뭐, 예를 들자면, 시간 맞춰서 그 지하철, 그 시간 거 딱 타야지. 그게 여러분들의 큰 타스크가 되어버렸다. 시간 맞춰서 출근이든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큰 타스크가 되었다. 시간 맞춰서 돌아오는 어떤 사람을 위해 가지고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돼. 시간 맞춰서 만나야 되는 사람 뭘 준비하는 게 그게 큰 타스크가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모르겠어요. 그 이제 만나서 준비하고 뭘 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그 지하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지하철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 맞춰서 가줘야 되겠죠. 그나저나 저는 지금 봤었을 때 여러분들 일상을 얘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일상에 무엇인가 궁금함을 가져다 줘서 밝지 않게 해요. 흐린 날로 만드는 게 이 두 명이 느껴져서 그래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제가 빙빙 돌려서 얘기해드리냐면 이건 어디까지나 이 퍼블릭한 리딩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두 명 아무 사람이나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지금 일상이 지금 고요하지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라고. 하지만 이 쟁점은 이해가 가시죠. 뭔가 자기들의 책임 여부가, 그러니까 내 책임, 그러니까 자기가 이 상황, 여러분들의 맑은 아침을, 이 고요를 깨놓고 있는데도, 이건 내 책임은 아닌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좋아서 한다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상황 자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신이 뭔데, 맞다 틀렸다라고 얘기해라고 하는 약간의 엉망생심도 느껴져요. 그렇게 한번 좀 이렇게 들이밀어 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해 드린 거예요. 나는 나 아파서 병원 다녀야 되니까 내 일은 당신들이 다 나눠서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약간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럼 아파서 계속 일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나가든가. 라고. 그런 어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경우의 수로 얘기했었을 때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업무 부분, 일상, 데일리 저한테는 지금 그래서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의 일상을 그래서 제가 지하철 그 시간 맞춰가지고 타고 뭐 이런 것들이 큰 타스크가 되었다. 뭐 예를 들자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다 뭔가 매니징과 서비스와 내지는 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내 일, 업무 내지는 프랙티컬한 거 있잖아. 애널라이징 하는 거 있죠. 분석하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섹터에 있었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도 맞고요. 여러분들의 효율성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내지는 그냥 단순하게 그게 전체가 뭐죠? 그냥 일상이죠. 일상. 데일리 일상. 데일리 일상을 상당히 깨놓는 것도 없잖아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아셔라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들이 여러분들 짐이라고 지금 아까 얘기해 드렸죠. 내가 짐이 되자. 여러분들 짐이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이제.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내지는 그럼 내 탓을 하기 시작할 텐데. 예를 들자면, 결국에는 네 탓이었어라고 얘기하는 교묘함이 있다. 라고 했었을 때, 알겠다고 하세요, 그냥. 그럼 뻔뻔해지라는 소리냐라고 했을 때,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있죠. 대신에. 뭘 해야 되겠죠? 그냥 마구잡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걸 다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 떠드는 게 참 여러분들, 참 내 입장이 그리하야.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점을 봤을 때 지금 해양성이 지금 라스트 디그리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크리틱한 한 데가 있어요. 지금 한 27도에 가 있거든요. 물고기 자리. 해양성이.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는 무엇을 지금 나타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나타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표현은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건 얼전시거든요. 그 위급함, 다급함이거든요. 그럼 무엇에 대한 생각이냐?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그게 생각이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은.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지금 조디악 차트를 대입해가지고 이 지점을 해결을 해보고자 한다면 결국에는 이 화성이 화성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다가왔을 때는요, 아주 먼 미래는 아니에요. 한 달 내로는 다가와요. 한 달 내로 다가왔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다 토해낸 말이죠. 그냥 그걸 여러분들이 우스꽝스럽게 희화시켜서 얘기했든, 표현을 했든, 진지하게 표현했든,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했든, 뭐라고 얘기했든, 어떤 대상이 있겠죠, 지금. 예상이 있겠든, 그랬냐고. 난 뭐 그런 거 상관 안 한다. 뭐 예를 들자면 뭐 많겠죠. 내지는 여러분들 답답함이든, 내지는 그들한테 외치는 샤우팅일 수도 있겠죠. 그 샤우팅에 대해 얘기했었을 때, 화성이 다가왔을 때는요, 모든 요절복통은 조금 일어날 수는 있어요. 시끄러운 에너지이긴 하겠지만. 하지만,
시끄럽진 않을 거예요. 왜 그렇죠? 물고기 자리 자체는 뮤트 에너지예요. 뮤트. 벙어리 에너지. 그러니까 시끄럽지 않는 사인이라고. 시끄럽지 않은 에너지라고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고요하게, 고요한 가운데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샤우팅을 했던들, 역으로, 여러분들이 샤우팅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고요한 에너지들, 고요한 에너지에 다 가둬져 있으니까요. 이 상황이. 조용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뜻은 또 여러분들이 샤우팅 안 한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샤우팅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더, 앞장서서, 나아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뭔가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었을 때 있죠. 내 아침이 완전히 막, 저들만 생각하면 내가 이래라고 생각이 든다든가, 저 상황만 생각하면 이래라고 했었을 때, 적극적인 표현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자면. 적극적으로 샤우팅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들의 예를 들자면은 발성이나 내지는 그걸 어떻게 민주적으로 표현하나? 그들이 대놓고 소리를 지른다든가 대놓고 억울하다든가 대놓고 울던가 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대놓고. 왜냐면 뮤트 시그널이, 뮤트 에너지니까. 소리 내지 않는 에너지들 가둬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지하철 시간을 맞추려고, 지하철 시간을 맞춰서 타는 게 하루에 큰 태스크야. 예를 들자면. 그래가지고 내가 27분에 도착하는, 아침 땡땡 27분에 도착하는 그 지하철 반드시 타야지만이 지각을 안 하는데, 나 너무 곤욕스러워. 31분에 도착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모르죠. 지하철 공사에 막 탄원해버릴 수도 있겠죠. 시간 31분으로 맞추라고. 앞에 있는 지하철 배차 시간하고 맞춰봤을 때 31분이 합리적이라고 여러분들 크게 떠들을 수도 있겠죠. 막. 근데 얼핏 생각하면 지하철 공사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수용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던들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보셨을 때 오히려 그러니까 봤을 때 지하철 공사에도 막 탄원 넣고 봤을 때 동료한테도 탄원하고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해 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얘기를 듣기는 할 거라는 거예요. 듣고 역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지점 있잖아요. 다시 나한테 역으로 예를 들자면 뭔가 큰 소란이나 내지는 시끄러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했었을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사일런스한 게 느껴져요. 굉장히 이렇게 입 다물고 있는 거 있죠. 알아들었다는 뜻도 되겠죠. 그런 지점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맑은 아침 항상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커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일상의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일상이 예를 들면 좀채로 내가 뜻하는 바 돌아가지 않는다. 무엇이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여러분들이 약간의 어떤 습관적인 것들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지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단순히 아침에 운동해라, 비타민 먹어라, 그런 내용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취지를 읽어보는 리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달이라도 이제 한 1년이라도 이렇게 습관적인 부분으로 형성될 수 있는 내지는 포지티브하게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룹 3번 분들은 지금 이걸 왜 해드리냐면 그룹 3번 분들 약간은 성격적인 어떤 특질에 기인해서 그 상황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인터랙션 하는 데 있었을 때 요즘 들어가지고 붙죠. 여러분들의 일상을 이렇게 뭔가 아침에 상쾌하게 느껴지거나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러블리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많이 느껴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볼까요? 누군가요? 누군가요? 여러분들 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누군가요? 제가 왜 웃으면서 얘기하냐면요. 어쨌든 그분이 이 양반 참 문제네. 이 사람 때문에 다 수틀렸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어쨌든 간에 어떤 특정 인물이 있어서 이제 그룹 3번분들 중에 전체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기는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뭐 봤을 때 하루가 예를 들면 하루가 뭐 1년 같이 느껴진다. 예를 들면 연락을 기다린다. 내지는 내가 계속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나 혼자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다. 정작 이 사람은 여러분들 존재를 모른다. 내지는 여러분들 존재를 알지언정 여러분들 그냥 지역사회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인터랙션이나 특별한 교분이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내지는 특별한 교분이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게 그러니까 약간의 여러분들 감정선에선 진행형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같이 뭐 교점이 안 느껴지는 것 뿐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뭐랄까 인터랙션이 있는데 뭐 이 사람 뭐 딴짓한다 뭐 예를 들자면 뭐 다른 데 가서 뭘 하느라고 내가 속상해 죽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 사람 자체가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뭔가 인터랙션을 해주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인터랙션을 해주지 않으니까 내지는 여러분들한테 큰 점수를 주지 않기에 여러분들한테 크나큰 관심을 주지 않기에 내지는 응당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어떤 평가일 수도 있겠죠. 뭐 여러분들이 잡 인터뷰 면접을 간다든가 내지는 어느 뭐 심사에 나갔는데 충분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뭐 예를 들자면 꽂아놓은 보릿자루 취급하는. 그러니까 나는 왜 지금 매일 이 지점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생각은 끊으셔야 돼요. 난 왜 매일 이렇게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이라도 또 그런 지점 때문에 하루를 그냥 온통 그런 데다가 쓰기 시작했다면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주장한 건 뭐냐면요. 그날 하루를요.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거의 그냥 책임 뭐 내가 오늘 쏜다. 뭐 오늘 다 먹고 죽자. 뭐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거의 그와 진배 없는 마음을 가져야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은 나는 저기 동구밭에 나가 있는데 적어도 내가 외쳐야 되겠죠. 나 동구밭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안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진짜 뭐 어쨌든 간에 그거 헛소리 아니냐 쉰소리 아니냐 내지는 거짓 주장 아니냐 내지는 책임도 지지 못할 것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어수선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했었을 때 하긴 해야 된다고요. 그걸 안 한다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지점이 나오죠. 그걸 안 한다는 뜻은요. 어찌 보여지냐면요. 동구 밖까지 내가 나가겠다라고 주창하지 아니했었을 땐 결국에는 상황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쳐다볼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약간은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일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책임을 일상에서 다 지고 여러분들은 내가 일상에서 내가 벌어서 내가 밥 해먹고 내가 내 차비 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책임을 다 내 걸로 알고 인지하고 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들은 그 책임의 반의 반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쳐다보기를 저 사람은 봤었을 때 왜 무덤덤하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의 캐파시티나 일상의 캐파시티는 굉장히 뎁스가 있거나 내지는 여러분들 책임 여하에 굉장히 여러분 책임 여하에 돌아가는 노고나 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저 사람은 뭐 그냥 만사 괜찮아 하니까 저 사람은 표를 줄 이유가 없어. 저 사람은 인정이라는 느낌보다 표를 줄 수 없다. 티켓을 줄 이유가 없어. 당신의 한 표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드러나 버린 것 같이 느껴져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지금 어떤 특정 상황이 자꾸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소리를 질러야 된다. 답은 이미 나왔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소리를 지르거나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냐 내가 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다 했는데 왜 이 문제점이 계속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 일과를 무모하리라 마치 내가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그런 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의지가 있어서 그 하루를 끌고 가는 사람이나 내지는 여러분들의 성격적인 특질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근데 이렇게 좀 뭐랄까 조근조근 그냥 이렇게 냉정하게 냉랭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리딩을 계속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서 지금 너무 여러분들의 경우의 수가 지금 너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좀 약간 교집합인 은유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굉장히 어필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답시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눈에 띄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엔 여러분들은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문자나 보내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그냥 문자. 대신 그냥 쳐다만 봤다. 그 사람이 근데 나를 같이 쳐다보고 인사를 해줬다라고 했을 때 의미 부여하면 그 상황은 전개는 안 되겠죠. 만약에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 사람 보는 마지막 날이야. 그 사람이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안 할지를 내가 알고 내일은 그냥 끝이 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소극적으로 눈인사만 하는 걸로 끝내지는 않았겠죠. 눈인사만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평가를 했다. 점수를 주고 기분이 좋아졌다. 한들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어났었을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상황은. 그럼 어제 그것만 붙들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거 있잖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뭔가를 알아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더 회의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은. 그렇죠. 뭔가가 이렇게 뭔가 어수선하더라도 뭔가는 보여줘야 되겠죠. 어수선하더라도. 그 다음날 아침이 뭔가 보여줘야 되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뭔가 보여지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믿어야 되겠죠. 그걸 믿는 거죠. 그거구나. 그러면 내가 소위 얘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떠들고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나는 괜찮다라고 하고 나는 내 체면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난 내 예의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내지는 나는 내 입장이 있어서 괜찮아요는 이제 그냥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지점 때문에 어쩌면 이게 제대로 가고 있네 라고 느낌이 든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은 그냥 제대로 가고 있네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들 예를 들자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들 여러분들이 일상을 제대로 훈련한 바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켜켜이 쌓여서 어느 지점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섹터가 지금 봤을 때 교란을 일으키는 건 맞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무슨 일이 펼쳐질까라는 그런 기대치보다는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날은 도대체 그럼 뭐가 형편이 나아진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나아진 거야? 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어떤 지점의 허점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란 지점이죠. 교란된 지점을 나는 그냥 알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냈다. 말 시켜봤더니 그쪽에서 그냥 답문이 왔어. 답장 문자가 왔거든. 그럼 답장 문자가 온 걸 가지고 난 알아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알아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더냐고 해서 그냥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의 입장이나 내지는 그런 건데 여러분들의 패션 있죠. 열정. 무모하리라만치 어떤 열정들 있잖아요. 쫓는 것들. 이 쫓는 것들에 대한 소위 얘기한 샤우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라고요. 오늘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이 마지막일 거야.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생각하면 그날 아침부터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임박하고 다급하고 위급하게 만들어라는 뜻이 아니라 조금은 그런 식으로 일단은 내가 그러면 이게 뭔지 아닌지 긴지 알겠다라고 생각하는 내지는 그게 됐는지 알겠다. 내지는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겠다. 내지는 내 일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일상이 잘 돌아가고 난 기쁘다. 내지는 내가 알았다 하는 지점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알 길이 없는데 영원히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모르고 사는 것도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봤었을 때는 맥락은 약간 괜찮아 보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 자신감도 있고. 근데 이 지점을 봤을 때는 은근슬쩍 그냥 어떻게 안 상황이 있잖아. 은근슬쩍 뭔가 여러분들이 인지했던 거예요. 은근슬쩍 여러분들을 인정해 준 거 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nothing일 수도 있어요. 뭔가 내지 여러분들 노력 여하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노고나 실행에 들어가지 않고 알아냈다라고 하는 지점인데, 그 알아냈다고 하는 지점을 상당히 여러분들의 자존심 내지는 여러분들의 뭐랄까 포부, 자신감 이런 지점을 이게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짝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정해드리는 거예요. 짝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뭐 적극적인 것 같아 보이진 않아.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내성적인 것 같아. 예를 들자면.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프로치를 해보지도 않은 채, 어프로치를 적극적으로 해본다든가, 샤우팅에 가깝게 해보지도 않은 채, 난 알아버렸어. 그 사람이 나한테 쳐다보고 눈 맞춤이나 눈 인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난 알아버렸네. 라고 생각을 하는 소위 얘기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밀물과 썰물처럼. 근데 그게 좀 약간 근거가 없죠. 그리고 무책임하죠.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하시거나 내지는 비논리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객관화시켜서 너무 생각하다 보니 그 상황이 가져다주는 어떤 그 하루의 뻔히 전개될 하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의적으로 느껴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지점을 봤을 때 욕망, 열정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자면 샤우팅.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모하리나 마치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을 거예요. 계속 볼까요? 뭐 예를 들자면은 과한 업무일 수도 있겠죠. 내지는 뭔가 어떤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냥 뭐 연인이라고 제가 예를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대 리액션, 인터랙션 하기 어려운 걸 수도 있겠죠. 뭔가 집단일 수도 있고요. 또 내지는 고정된 관념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해. 나는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어. 예를 들자면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 조건으로 살아야 되는 어떤 가정이 있어 라고 했었을 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뭐 책임이나 권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한테 책임만 지라고 자꾸만 얘기를 한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자존심이나 내지는 거기에 대한 고립감 이루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서 누가 그 여러분들의 권리를 리미트를 주냐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권리를 리미트를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리나 권한에 대해서 책임지고 권리도 찾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마치 이게 굉장히 교조주의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 상대방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위해 가지고 이게 상황이 이렇다면은 상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을 거예요. 할 법한.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 때 할 법한. 하지만 결정을 그렇게 내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을 걱정한다고, 그 다다음날을 걱정해 본다고, 내지는 그 다다음날은 면이 안 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실행해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마음을 다해주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침에 상쾌한 아침을 만끽할 수 있게 내일 아침은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 상황하고 나랑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 세상과 나는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라고 했었을 때는 이게 또 안 할 수는 없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말씀이 맞아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내가 산들, 내일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게 이미 말 뱉어놓고 나서 내가 도대체 뭘 다 책임을 질 수 있겠어. 이미 말로서 저질. 그러면은, 그래서 답을 먼저 얘기해 드린 게,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섰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다 한다면 또 그만큼의, 이건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말한 만큼 그 상황도 따라와 준다는 거죠. 떨어져 나가지 아니한다라는 거 뜻이겠죠. 여러분들이 얘기한 만큼, 샤우팅 해놓은 만큼. 오늘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다 쏠 테니까 뭐 다 먹고 죽자라고 했었을 때 그 카드값 어떻게 해? 뭐 한 달 뒤에 돌아오는 카드값 어떻게 해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적어도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 무모한 어떤 스pen딩이 있죠. 이렇게 뭐 구매를 한다던가 사용을 한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오늘 마지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그랬을 때 그 상황은 이제 들러붙는 거죠. 카드 청구서처럼 도리 없이 들러붙었을 때 그 뜻은 또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뜻대로 운영이 되는다는 뜻이겠죠. 결국에는 듣지 아니하려고 내지는 몰랐던 사람들도 뭘 알게 된다는 뜻이겠죠. 아,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이었구나. 저 사람은 하루 일상을 저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라고, 그 상황은. 근데 지금 봤었을 때 상황은 모르죠. 여러분들이 계속 괜찮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극을 줄이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질러야 되겠죠. 먼저. 그렇게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그렇게 세웠을 때, 아, 이거 오히려 역으로 잘못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얘기도 좀 들려요. 누군가를 이렇게 짝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말이 없어요. 지금 보면. 반응이 없다고요. 지금 보면.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한 반응이 없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그 리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맑은 아침을 만끽하기 위해서 무엇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괜찮아. 야, 난 괜찮아.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샤우팅은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간단한 문제겠죠. 상황은 들러붙을 때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을 소리 질렀어요. 상황에서. 나는 봤을 때 나는 가장 큰 차를 살 거야. 오늘 나는 뭐 한 달 내로 큰 차 살 거거든. 큰 소리 쳤어요. 예를 들자면입니다. 가장 뭐 예를 들면 배기량 빵빵한 걸로 내가 살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어쨌든 간에 그 상황은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상황이 조용히 넘어가 준다는 보장도 없기에 오히려 역으로 상황을 불러들이는 거죠. 약간은 주술적으로 들으시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뭔가 여러분들의 드라이브 있죠. 여러분들의 욕망이나 내지는 여러분들의 드라이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상이겠죠. 내지는 원하는 어떤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원하는 스타일대로 가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그것을 죄책감도 느껴 하세요. 지금 보면. 아, 그렇게 편안한 인생이 어딨어. 원래 힘들지. 라고. 근데 그게 계획이 될 수는 없다고요. 그게 여러분, 일상은 평온하진 않아. 일상은 고단해. 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일상하고 내가 한 몸이기에, 그죠? 한 몸이기에 어쨌든 간에 그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일상을 낭만이나 내지는 그 연인처럼 내가 바라볼 수는 없어라고 했었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대한 일종의 죄책감 내지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해주거나 예뻐해주지는 않은 걸 수도 있겠죠. 예뻐해주지 않는 거 있잖아요. 왜냐면 상황은 들러붙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얘기한 만큼. 주술적인 걸 좀 볼까요? 주술적으로 약간 얘기는 들리긴 했거든요. 볼까요? 그러니까요. 이건 충분점도 느껴지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태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충분점은 양자리에서 시작되죠. 태양이 양자리로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조디악 차트를 볼 때 각자의 여러분들 이제 그룹 사모님들의 각각의 조디악 차트가 있겠죠. 그 조디악 차트 여러분들의 소우주 안에서 양자리 0도에 가 있었을 때의 그 입장을 여러분들이 표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양자리 나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모르겠다. 상관없습니다. 양자리가 나타내는 게 뭐죠? 자신감이죠. 자신감인 거예요. 그냥 앞뒤 없이 자신감인 거예요. 지금 봤을 때 그럼 여러분들 보고 무모하리라 많지. 아니 무모한 게 아니라 샤우팅이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는 샤우팅으로 해본다면 외쳐본다면 무언가 이건 지금 사윈인데 그러면은 뭐 10월 말이나 11월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제가 느껴지기에는 9월이 제일 많이 느껴져요. 실제 9월이 많이 느껴지고요. 이 9월 달이 되었을 때까지는 어떤 지점에 대해서
9월달까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9월달이 지났을 땐 어떤 지점에서 여러분들의 리졸브도 느껴져요. 어떤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착화된 어떤 것들 때문에 오도가도 못한다면 일상에서 9월이 느껴지고, 그렇죠? 소원 성취. 여러분들의 성취, 소원 성취인 거예요. 그냥 성취가 아니라. 소원이 무엇이었던 그 뜻은 또 이 뜻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땐 바뀔리 만무하다고 하는 일상의 루틴일 수도 있겠죠. 또 볼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스스로 믿는 구석.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 가디언 엔젤이죠. 가디언. 여러분들의 가디언들. 꼭 엔젤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가디언. 여러분들 가디언은 어떤 지점일까요? 이 얘기가 자꾸만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디언은 어떤 지점이에요? 저는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이 스프레드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약해 보여요. 위크 포인트, 위크한 에너지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드라이브는 강해 보여져요. 이 밑에 뎁스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결정한 바대로 상황을 쫓아 들러붙는 거예요. 이것도 나쁘진 않죠. 역으로 에너지를 이용한다면. 이게 아까 설명드렸죠. 여러분 샤우팅 했어요. 봤을 때는 호언장담했어요. 예를 들자면 호언장담. 그게 악담이었다 하더라도요. 나 혼자만 일하냐? 너만 입이냐? 라고 호언장담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상황으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봤을 때. 결국엔 들러붙어서 안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 지점을 봤었을 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술적인 지점인데 이용하셔야 되겠죠. 이 내용 자체도 상당히 주술적인 거에 가깝죠. 이 초문점에 대한 여러분들 그 저력들 있잖아요. 드라이브들. 그리고 이 지점을 봤을 때 또 느껴지는 거 보면 화성이 아직도 지금 명왕성 옆에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명왕성 옆에 있었던 지점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들의 드라이브 자체는요. 이젠 기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어를 바꿔가지고 해야 될 시점이 이미 도래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미 6주 전에. 6주 전에. 6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그 지점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리딩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커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맑은 아침 내지는 정겨운 일상을 위해서 읽어보는 리딩이고요. 일상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뭐 안 돌아간다라고 느낄 수도 있죠. 우리 일상 다 고단하죠. 이 고단한 지점에 있었을 때 우리가 혹시라도 뭔가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일상이 고단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픽스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조금은 뭐 예를 들자면 뭐 아침에도 운동해라, 명상해라 이런 내용보다는요.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내지는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볼까요? 그룹 4번 분들 어떤 지점에 여러분들이 아침, 맑은 아침이라고 느껴 할 수 있는지 내지는 쾌적한 아침이라고 느껴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아침에부터 이 뭔가 이 책임감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느껴져.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해야지 하고 뭔가 뭐 아침에 뭐 생각할 정신머리가 어딨냐. 내가 당연히 기계적으로 딱딱딱딱 해가지고 어떤 현장으로 나간다든가 내지는 뭔가 학업에 매진한다든가 내지는 뭔가 집안일을 한다든가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어떤 지점은요. 조금은 그날 하루는 그냥 좀 내버려 둔다라는 것도 좀 필요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격인 것도 맞아요. 굉장히 이 성실하고 충실하신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성실함과 충실함은 여러분들한테 압박감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성실하고 충실하다 보면 상황이 성실함과 충실함에 다 맞춰져서 돌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운신의 폭은 내지는 하루에 숨쉴 공간이나 나아가서는 한 달 상간의 숨쉴 공간은 별로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느껴지는데 멀리는 안 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뭔가. 나는 뭐 출장도 다니고 막 그러는 인생인데라고. 해외 출장도 가고.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지금 일상을 얘기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전체 인생에 대해서 직업관으로 뭐 어디 멀리 출타를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을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에 있었을 때 뭔가 어떤 지점에서 그 지점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성실함과 충실한 생활들 있죠. 이 충실한 생활에 모든 조건들이 다 엎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기하실 수 있죠. 항변하실 수 있죠. 아니, 내가 출근을 안 하게 되면, 내지는 가서 출근을 하는데, 내가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다면, 모든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면, 내가 있는 그 작업장이나 현장이나 그 사회 구조 자체는 굉장히 데일리로 굉장히 이렇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자식을 키워야 되는 어떤 부모의 입장일 수도 있겠죠. 데일리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 절대로 멈춰설 수 없는 컨베이어 벨트는 맞거든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의 일상에 컨베이어 벨트는 맞다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지점도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봤었을 때 이 상황에 이렇게 업어가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내가 이렇게 책임으로 권리로 얻어낸 어떤 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엎어놓은 이 상황들 있죠. 여러분들의 책임이나 내지는 여러분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들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심상을 오히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용한다는 그런 격렬한 이 얘기까지 해드리냐면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네 없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는 것은 추천 안 드려요. 그룹 4번 분들. 난 당신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내지는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하는 약간 몰아세움 있죠. 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야? 라고 했었을 때는 내가 이거를 하겠다는 마음인지 안 하겠다는 마음인지를 먼저 물어봐야지 넌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면 큰일 나지라는 식으로 묻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되물어야 돼요. 근데 이 되묻는 거 이러면은 뭐 또 좀 시끄럽고 그렇죠. 왜 모든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엎어져 있는지 지금 봤었을 때는 그룹 4번분들 여러분들이 회사 먹여 살리나요? CEO이신가요? CEO라면은 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뭐 내지는 여러분들이 사업의 주체다. 왜냐면 내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매장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죠. 사업주로서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었을 때 그 지점이 여러분들 상황이랍시고 이렇게 엎어가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주가 아니란 뜻이 아니라 뭔가 이 상황에 엎어가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약간은 착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관심 안 보여주면 난리 나지 않아요. 내지는 여러분들의 꾸준함이 있죠. 여러분들의 꾸준함에 힘입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역으로 여러분들의 이 일상이 굉장히 약간 저한테는 뭐랄까 고단한 것도 느껴지고요. 고단하다 보니까 또 어떤 상황에선 여러분들이 대처도 못 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대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상황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됐다. 그 상황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 나를 푸시하고 있다. 라고 했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성실하게 그 일상을 완벽한 조화로움을 만들려고 하는 건 맞지만요. 그랬다 하여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했어요, 그날. 그래서 조화로움이 정말로 생길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 일과가 나 혼자 있다가 나 혼자 이렇게 사라지고 나 혼자 잠드는 그런 일상은 아니죠,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 인터랙션은 해야 되는 건 맞죠. 적어도 내가 나 스스로를 돌봐야 되는 인터랙션도 해야 되는 건 맞죠. 그게 잘 돌아갔냐는 거예요. 결국에 문제가 문제거리를 또 낳고 문제가 문제거리를 또 낳고 내지는 이거 하고 났더니 저게 문제가 생겼고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는 건 맞죠. 근데 이런 지점은
사실 인간사에서 이렇게 능이 있을 법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내지는 이 삶을 영위할 때 당연한 건 맞아요. 꼭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나 혼자 있어도 일어날 법한 문제는 맞아요. 나 혼자 가만히 뭐 어떤 인터랙션도 안 하고 난 산속에서 사니까 산속에서 살아도 우리는 물건은 사잖아요.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인터랙션 하지. 또 내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백신도 맞아야 되고 또 아프면 약도 먹어야 되면 어쨌든 간에 나는 사회랑 인터랙션 해야 되는 건 맞다고요. 내가 산속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독립성을 찾고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좁게 생각을 하시는 마세요. 지금 약간은 좁게 생각을 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믿는 것만 믿는 것도 많이 들려요. 믿는 것만 믿는다. 뭔가 믿는 것을 부정당했을 때는 상당히 여러분들 그것도 과격해지는 것도 느껴지거든요. 거부, 안 들어. 난 몰라. 그러면 봤을 때 그 지점 있죠. 그 지점을 누군가는 지금 왔을 때 상황이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상황은 그 여러분들의 믿는 것에 편중해가지고 이렇게 업어타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업어타서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냈어요. 근데 해냈던들 어떤 상황은 일촉즉발 다시 또 튀어나오다 보면 여러분들 성격적인 특질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인간사적인 일촉즉발에 뭔가 내지는 랜덤하게 내지는 알 뜻이 없이 내지는 누군가의 저지레나 내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있죠. 뭐 예를 들자면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랜덤하게 튀어나온 일들이 있다 하니 그냥 여러분들은 좀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그냥 그날 하루 상황을 그냥 공손히 그냥 지나가도록 관망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그리하야 여러분들이 얻는 것도 있죠. 그 일상에서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조바심 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내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본들 결국에는 어떤 지점이 지금 봤을 때는 회복 불능인지 내지는 어떤 지점이 회복 불능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못 알아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지점이 여러분들 뜻한 바는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업어가고 있는지는 아신다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빅픽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그 빅픽처는요. 사람들은 뭐 비전처럼 그렇게 사용하죠. 빅픽처는요. 하지만 빅픽처는 비전이라기보다는요. 상황의 전개에 대해서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맥락으로 가고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애쓰는 만큼 피곤한 거죠. 왜 그걸 막아내지 못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책임은 여러분들이 다 고단하게 지었는데 랜덤하게 일촉즉발 나오는 그런 상황들 있죠. 랜덤하게 나오는 사건은 봤을 땐 또 여러분들 또 몫인 거예요. 잘못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의를 다하고 신의를 다해줬는데 이게 그러면 관계성에서도 얘기해 드릴게요. 이 관계성의 피곤함도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작태가 벌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망각한 채 예를 들자면 자기가 랜덤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상황들 있잖아요. 깨알같이 잘 지낼 수 있는 하루였는데 깨알같이 지내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 고요함을 깨버리는 거죠. 누군가가. 깨버렸을 때 이것도 뭐죠? 약간의 잔소리나 예를 들자면 훈수 내지는 비꼼도 많이 들려요. 비꼬는 거 있죠. 얄밉게. 비꼬거나 내지는 곡해해서 해석하거나 내지는 그런 건 드라마틱하게 뭐 예를 들자면 소설 쓰 이런 건 안 느껴지지만 뭔가 상황에 대해서 뭐랄까 너무 자기가 뭐 약간 알고 있다는 듯이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지 일견 맞게 들리기 때문에 아 그래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날 매일 아침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맞춰주는 노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이.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뭔가 자유로움과 낭만이라기보다는 내지는 내가 한 발 한 발 내가 나아가고 있다. 데일리로. 오늘 하루가 또 지났을 때는 나는 무엇을 완성해내고 그 다음날이죠. 뭐 완성해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늘 만족했고 내일도 만족할 거고 모레도 만족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순수한 마음을 오히려 역으로 나는 이루어내지 못했다. 오늘 하루 그냥 그지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오늘 하루 내가 엉망진창으로 내가 만들었어. 근데 정말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을 경우 있잖아. 예를 들면 내가 도박을 했는데 다 그냥 돈을 탕진을 했어. 재산을 다 탕진했어. 그럼 내 탓은 건 맞아요. 오늘 내가 그냥 내 하루를 그냥 망쳐놨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봤었을 땐 그건 아니죠. 신의를 다하면 다할수록 여러분들의 그 아픔은, 내지는 피곤함은, 내지는 뭔가 힘든 거죠. 힘든 건 일상이 이렇게 고단하다고 느끼는 거는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상이 고단해져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누군가가 이렇게 지금 업어가려고 그러는 거 있죠. 업어가려고 하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기에 좀 관망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이슈가 나왔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나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서 덥석 이거 하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만사가 다 잘 될 거야, 내지는 나한테 이득일 거야, 나한테 보람찰 거야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요, 어쩌면 이 상황이 왜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건지, 내지는 이 상황은 왜 갑자기 일촉즉발한 상황처럼 나한테 다가왔는지, 갑자기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평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맞거든요. 평판? 잘했다, 재능이 있다, 예를 들면 아티스틱하다, 이런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점은 얘기해 드릴게요. 그룹 4번 분들. 여러분들의 평판이나 내지는 잘했다라고 하면서 우수하는 거 있죠. 우쭐하는 그런, 우쭐할 수도 있죠. 근데 우쭐하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지금 봤었을 때 상당히 그 지점을 이해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런데 그 우쭐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이렇게 베일에 쌓여가지고 안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우쭐하는 거 있죠. 기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베일에 쌓여서 안 보여주시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그냥 관망하는 거 있잖아요. 그까짓 건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너무 지금 봤었을 때는 초긍정적이던가 너무 광신교처럼 뭔가 믿는 것만 계속 이렇게 믿는 것처럼, 내지는 여기밖에 내가 갈 데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든가, 내지는 진짜로 그렇게 믿으신다든가, 내지는 거기서 주는 것들이 평판을 못 받을까 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지점에서 일상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맑은 느낌, 새로운 아침이라고 느껴 하시려면 거기서 받는 평판이 다가 아닌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느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세세하게 깨알같이 생각하실 수 없겠죠. 바쁜 아침에. 그럴 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오늘은 그냥 관망하겠다. 언제까지냐라고 했을 때, 계속요. 그럼 일 안 하냐라고 했을 때, 일은 하셔야 되겠죠. 해야 하는 책무는 하는데 관망하는 거예요. 관망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던져줬을 때, 예로 은유적인 거예요. 이거 하라고 던져줬더니 그냥 덥석 그냥 막 허겁지겁 하는 거 있죠.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지는 짠 하고 난 당신의 연인이야 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자면입니다. 당신은 짠 연인이야. 난 당신을 사랑했었어. 과거에도 사랑했었고 현재에도 사랑했고 미래에도 사랑했었어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해야 된다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켜본다던가, 내지는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 주장하기를 난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됐었어 라고 했었을 때, 그 말한 것들에 대해서 곧이곧대로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다음날 아침은 굉장히 들뜬 기분이 들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하면 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은 책임지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내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곧이곧대로 듣지 말라고 얘기해 드린 게 아니라, 어쩌면 좀 가늠해 볼 만도 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는지를. 순간적으로 그날 하루를 어떤 사람이 내지는 어떤 상황이 보여주는 걸로 다 결정 지으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성격이 급해서, 아니요, 성격이 급한 것보다는 저는 그래요. 이렇게 뭔가
성격이 급한 건 아니에요. 믿는 걸 믿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주입된 거 있잖아요. 내게 아닌 거를 약간 누군가가 주입하면 믿어요. 팩트가 아닌 걸 믿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해드리는데, 그래야 보여져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거 다시 찾는 걸 수도 있지만요. 내가 못 느끼고 있었던 걸 찾는 걸 수도 있어요. 내전 내가 간과하고 있었던 거 있죠. 그게 더 좋은 거.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빨리 찾아야 되라고 하는 거. 그때 그것이 느껴졌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번쩍 떴는데 그거 내 건 것 같아 라고 했었을 때, 그때가 아마 그게 빅픽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날 뭐 예를 들면 하루 일과를 시작했는데 무엇인가 상황이나 이런 것들, 제안이든 무엇인가 다가왔을 때 그걸로 여러분들 하루를 기쁨으로 내지는 기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그거대 내가 어제 내지는 그저께 한 번쯤 빅픽처로 바라봤던 그 지점, 내가 사태를 관망하고 뒤로 빠진 채 비하인드 더 씬이죠. 그러니까 무대 뒤편으로 서가지고 내가 쭉 쳐다봤는데, 그런데 이틀 뒤에, 내지는 그 다음날 아침, 내지는 그 다음날 아침, 일주일 뒤에 아침에 내가 그게 생각이 나서 그건 내 건 것 같아. 그 지점을 나는 내 거인 것 같아 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 그날 아침은 맑은 아침이겠죠. 그리고 그런 아침이 계속 반복돼야 되겠죠. 또 볼까요? 조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조금은 이렇게 큰 트랜스포메이션이 조금은 필요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변혁이겠죠. 이 대변혁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변혁 자체는 눈을 더 틔워야 되겠죠. 너무 더. 어쩌면 이 생각 안에, 이거 컵이죠. 찰리스라고 그러는데, 이 성배 안에 이 교조주의적인 입장이 가둬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열심히 무엇인가 상황이 닥쳤을 때 허겁지겁 빨리 하고 있고 그걸 성취해내서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이, 내지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내지는 내 만족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요. 어쩌면 아침 그 자체는요, 굉장히 고단하다는 것이, 고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겠죠. 바야 컨버스타인데, 이 바야 컨버스타 이 기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업어가려고 하는 그 에너지들, 여러분들한테 업어가려고 하는 에너지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천칭자리나 뭐 이렇게 정갈자리가 아주 강하게 분포되어 있는 어떤 인물일 수도 있겠죠. 내지는 그 상황일 수도 있겠죠. 상황이 태어났을 그 시점이 정갈자리나 천칭자리 시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정갈자리, 먼저 천칭자리, 10월달, 11월달. 그래, 발현되는 어떤, 폭발되는 어떤 시점, 그때 그 상황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시점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이렇게 고단하게 느끼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작년 한 10월 15일이나 11월 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리딩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빅픽처로 관망하고 한 텀 쉬어가면서 오늘 생각한 거 내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로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룹 4번 분들. 그렇게 한 템포 쉬어가면서, 내지는 관망하면서, 내지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면 누가 일하노? 라고 얘기하시겠는데, 일 안 하실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하게 하루의 기분이나 내지는 하루의 목적성을 왔다 갔다 할 만한 어떤 것들은 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뭐랄까, 여러분들의 신의를 다하고 선의를 다해줬는데 뭔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현이죠. 뭐 해주고도 욕먹는다 이런 거 있죠. 그런 상황이라면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 왜 그러냐. 그 사람, 제가 봤을 때는 그 상황 자체나 어떤 인물 자체가 일부러 그런다기보다는 자기 할 일을 그냥 안 하는 거겠죠. 말로만 그렇게 하고. 어떤, 예를 들자면 뭐 요식업 같이 뭐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그 직위 체계 있잖아요. 요식업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직위체, 예를 들면 셰프가 있고 누군가 직위체계가 있을 때 항상 음식이 맛없는데 다른 사람 탓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면피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약간 느껴지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맑은 아침 항상 맞이하시는 것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커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5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맞이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소위 얘기해서 하루를 어떻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지, 내지는 여러분들 하루를 즐겁게 보내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습관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그거부터 고쳐야 되겠죠? 이상한 습관들. 술 마시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고요. 어디 볼까요? 그룹 5번 분들. 술 마셔야 될 때는 마셔야 되겠죠. 친구들 만났을 땐 마셔야 되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날 숙취에 쩔어가지고 힘들어지니까 술 마시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이 전체, 어쩌면 뭐 올해 한 해일 수도 있겠죠. 올해 한 해 중에 내지는 적어도 이번 한 달,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내가 해봄직한 어떤 습관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볼까요? 그리고 5번 분들. 그리고 5번 분들 혹시 무슨 연예인이나 무대에서는 어떤 직업을 하시고 계시던가 꿈꾸고 계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5번 분들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뭔가 이렇게 무대에 선다든가 강단에 선다든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어떤 직업 부분에 있었을 때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인기인데 뭐 인기가 뭐 충분히 하지 않을 때는 아침에 뭐 기분 그렇게 썩 좋을 리는 없을 수도 있겠죠. 이게 여기에 부합되는 어떤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냥 들려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런 지점이 있었을 때 앞으로 한 달 동안은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입니다. 그룹 5번 분들 내에서요. 그런 직업에 있는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룹 5번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시선을 내가 좀 받고 싶다. 뭐 취업 인터뷰일 수도 있겠죠. 내가 뭐 면접을 내가 봐야 된다면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될 때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런 지점이 있었을 때 어필이 많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 제가 이 지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뭔가 이렇게 원하는 바가 관심과 인기에 가깝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 관심을 줘야 되는 그 대상자가 있겠죠. 그 원천이 있겠죠. 그 관심을 줘야 되는 대상자가 약간은 권력의 이동? 이런 것들이 조금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에까지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기회요소를 줄 수 있다, 내지는 이 시장이다, 내지는 어떤 좁은 영역의 어떤 집단이다라고 했었을 땐 그 집단이 아니라 다른 집단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선을 다른 데로 좀 옮겨야 돼요. 한 45도 각도나 한 30도 각도로 다른 데를 좀 쳐다봐야 돼요. 예를 들면 얼터너티브가 뭐가 있는지를. 나한테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예쁘게 봐줄 수 있는 사람, 내 능력치를 높이 평가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약간 옆으로, 약간 시선을 틀어서 본다면 그 시장 내에서 좋은 반응이나 내지는 좋은 평가나 내지는 좋은 기회 요소를 맛보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 계속하고 있네요. 지금 짧게 끝낼게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거나 시장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아셔야 된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상쾌한 아침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방법이겠죠. 볼까요? 그리고 5번 분들 서론이 길었고요. 그렇죠. 근데 뭔들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왜 이 얘기가 먼저 나오냐고요. 그럼 여러분들 고민 없는 거죠. 아침 상쾌한 거죠. 오늘 아침이 기대되는 거죠. 하루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때는 상쾌한 아침 맞이하거나 아침 그 하루 일과 자체가 그리 좋을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아니, 여러분들 어린애 아니에요. 이제 어린애들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침에 일어났어, 내지는 오늘 학교 잘 다녀와, 내지는 그래 100점은 아니지만 90점도 훌륭해, 60점도 훌륭해, 낙점만 안 하면 되지, 낙제만 안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뭔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그래서 뭐 점수에 연연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표현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렇게 너무,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너무 일상을 낮게 잡아놓는 것도 문제지만요. 지금 봤었을 때는 이미 낮은 데서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분들 너무 꼬집는 것 같은데,
60점 받고도 칭찬받는 게 익숙하셨다면 지금 봤었을 때는 커트라인이 90점이면 그 90점이 너무하다고 느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침이 이루어지지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내가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세상 만만하게 살았더냐. 내지는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게 그러면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그냥 호락호락 잘 아니 근데 그게 전체적인 어떤 명제로 보셔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괜찮다고 생각한 지점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것 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그냥 고만고만한 시장에서 내가 고만고만한 평가를 잘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난 저 넓은 시장 태평양까지 나가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어필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그 시장에서 했었던 그런 습관들은 안 먹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지는 생각들이나 관념들이나 그 재주들은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이 기분이 언짢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잘하던 거 이렇게 멍석 깔아주니까 못하지? 그리고 또 어떤 지점도 느껴지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시는 마세요. 예를 들자면 어제 있었던 일까지 있죠. 어제, 그제까지, 내지는 그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죠. 기분 나쁜 일. 그 기분 나쁜 일에 대해서 특히 예를 들자면요. 옛날 사람들, 특히 옛날 사람들에 대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면 그건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을 접어버려야 돼요. 이게 뭐 먼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를 떠나가지고요.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굉장히 빌드업 시키는데 내지는 행복감을 끝까지 맛보는 데 있었을 때 에너지원이 떨어져 버려요. 충전 상태가 떨어져 버린다고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그 생각해가지고 잘 때까지 그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이죠. 과거에 어떤 인물, 이상한 인물들. 우리 이상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 얘기 하시죠. 그 이상한 사람, 그 지나가다가 이상한 사람, 침 뱉고 가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계속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읽어보는 리딩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여러분들의 밝은 일상을 위한 거거든요. 밝은 일상이 있어야지만이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맑은 밤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맑은 밤들. 모든 포탈이 열리고 여러분들한테 모든 그 신비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날 학수고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단꿈들 있잖아요. 단잠들. 방해해요. 안 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실 거예요. 이 얘기도 해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그 원망들 있죠. 예를 들자면 나를 저렇게 자존심을 밟아버렸다니 하는 것들이 있죠. 아니 난 그걸 매일 생각을 안 하는데,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요. 이 얘기가 지금 들려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뭔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디 갔는데 내가 망신당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어떤 지점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을 공공하게 만들어 놨을 수 있어요. 그 옛날 사람이란 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돌이 없어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뭐 친구 집에 뭐 얹혀 사는, 뭐 친구 그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친구인데 어쩔 수 없어서 그 친구한테 자꾸만 얹혀 살 수밖에 없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걸 이제 확대 해석하고 그러면은 내가 원인을 풀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회사일 수도 있겠죠. 내가 잠깐 의탁을 해야 되는, 내가 그 금전적인 것 때문에 의탁을 해야 되는 어떤 회사인데, 내 수준에도 안 맞지만 어쨌든 의탁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직업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의탁을 하고 있는데, 원인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이것저것 다 모르겠고, 난 여기 잘 있다가 그냥 갈란다. 여기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하루 일상에서 그건 생각할 바가 못 돼요. 내가 그냥 빠져나온다. 그만한다. 너무 내 원한이나 앙심으로 자꾸만 나를 재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지는 이건 왜 이렇게 됐었을까? 난 이런데 왜 이렇게 됐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상황의 원천적인 것들에 데일리로 해결하는 바는 직접적인 해결 방법은 떨어져 나가고요. 오직
난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만, 이 지금 좋은 카드긴 하죠. 예를 들면 너무 더 이상 안 돼 이런 뜻인데,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이게 뭔가 이 상황을 떨어뜨려 놓기 위한 솔루션인데, 그 솔루션 자체를 여러분들은 그냥 오히려 과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회사 떠나면 어디로 간다고, 내지는 이 업계에서 이 회사밖에 없는데 라고. 그 업계에서 그 회사밖에 없다면 그 업계는 떠나야 될 수도 있겠죠. 그 업계와 유사 업계가 없을 만큼 요즘 시장 구조가 메이저 시장급으로 돌아가지는 않죠. 마이크로 이코노미 시대이잖아요. 뭔가 물리고 물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집합은 끊임없이 그 업계가 가지고는 있죠. 그 옆에 동네에 업계가 있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또 다른 업계가 있고요. 링크가 걸려서 다른 업계가 있고요. 그렇게 좀 쳐다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이렇게 뭔가 과하게 해석을 한다든가, 내지는 앙심처럼 생각한다든가, 이건 왜 이래라고 하면서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뭔가 안 놔주고 있는다는 거는, 어쩌면 또 역으로 해석하면 상황은 분명히 솔루션이 있어서 여러분들 상쾌한 아침 맞이할 수 있음. 그날만 생각하면 나는 아침이 상쾌라고 생각할 수 있게 우리가 꿈을 꿀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 꿈과는 멀어지게 여러분으로 분리돼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된 상태야. 이건 영원할 거야. 내 아침은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끊임없이 싸우게 만드네요. 여러분들 내부의 싸움인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난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 예를 들자면입니다. 그 표현이 그래요.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떤 특정 인물한테 온전한 평가를 받지는 못할 거야. 그 사람이 영원히 나를 그렇게 대해주진 않을 거야.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진 않을 거야. 내지는 그들이 나한테 그런 기회 요소를 주지 않을 거야.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꽁꽁꽁꽁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무엇인가를 탐닉하고 있는데 절대 나랑 쉐어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자기들끼리 꽁꽁꽁꽁 뭉친 채 이렇게 쉐어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지 못한 바 아침이 상쾌하지 아니하다. 내지는 일상에서 난 그런 거밖에 생각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원망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앞서서 리딩 시작 전에 얘기해 드렸죠. 앞으로 약 한 달간, 한 달 넘게 어떤 지점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 옮겨가 있는 상태인데, 그 옮겨간 상태는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는 호재일 수가 있어요. 한정되어 있는 업계나 한정되어 있는 상황과 한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없다. 오도가도 할 수 없다. 여기서든 어쨌든 간에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옮겨가 있는 건데, 이동되어 있는 거죠. 이제 보셔야 되겠죠. 보셔야 되겠죠. 왜 이동되어 있냐? 랜덤하게 그냥 이동되어 있어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그죠? 굉장히 금전적인 게 많이 느껴져요. 이 전체적으로. 금전은 리소스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리소스가 여러분들 안에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가치를 제공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지는 그 리소스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내지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내지는 여러분들의 특허권이나, 여러분들의 재능, 탤런트들, 모든 게 다 리소스죠. 내지는 여러분들의 학력일 수도 있고요. 그 리소스 부분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갖춘 자로서 다시 쳐다볼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급격한 랜덤한 변화가 느껴지거든요. 시장은 영원하지는 않죠. 내지는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은 영원하지는 않겠죠. 내지는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의 어떤 상황 자체가 똘똘똘똘 뭉친 채 돌아가서 나만 공공한 상태다. 사회는 똥똥똥똥 뭉쳐가지고 나만 공공한 상태다. 마음이든 리소스든 이라고 했었을 때는 어쨌든 그건 영원할 수가 없기에 각이 틀어져 있다는 건 맞다는 거예요. 이 얘기 해드릴게요. 전부 다 지금 돈 얘기예요. 돈과 리소스에 관련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지금 황소자리 에너지도 느껴지고요. 여러분들이 황소자리라고 얘기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황소자리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조디악 차트에서 황소자리 에너지가 지금 상당히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하우스를 관장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봤었을 때는 저는 10번, 11번, 5번 이런 식으로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납득하고 일어서야 되는 아침은요. 이렇게 세워야 되는 아침은 이 지점 일단 다 떠나 보내줘야 돼요.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침 자체가 눈을 떴을 때 상쾌하게 만들어준 그 자체는요. 이게 이렇게 됐으니 내가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가 아니라 나는 어디를 쳐다봐야지만이 내가 선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선점. 이젠 선점의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운명이죠. 여러분들 운명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요. 제가 그 얘기 해드린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상황은 없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도리 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건 저녁이건 한 달이건 뭐 1년이건 간에 도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영원 불변한 건 없다고요. 없어요. 운명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소위 얘기해가지고 픽스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운명이라고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운명이라고 안 해요. 예상대로 잘 가고 있구만. 스케줄대로 따박따박 잘 돌아가고 있구만. 버스는 제때 오는구만. 시간 맞춰서 오는구만. 그게 운명 아니죠. 그건 우리가 그냥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예상된 것들이 그냥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해져 있지 않기에,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기에 상황 자체를 바라봤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이건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내 마음에 들었을 때는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 행운이 저쪽에 가 있는데 그들의 행운도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 뜻은 무슨 얘기하냐면 저는 뭐 2019년에서 2022년 사이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이 헤비한 어떤 에너지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헤비하다라고 느껴 하실 수는 있지만요.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것도 영원 불변하잖아. 거기 사이에 있는 깨진 조각들 있죠. 픽스처라고 그러죠. 이 깨져 있을 때 그 시간의 어떤 시간이란 건 이제 과거를 나타내죠. 시간이라는 그 과거의 어떤 에너지가 쪼개졌을 때 갈라져 나올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에너지들. 그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기회나 희망이나 판타지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죠. 근데 또 이 얘기는 또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감정 상태가 과거에 점철되어 있다면 집착되는 거 있죠. 예를 들자면 어제 땡땡이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예를 들자면입니다. 아니 엉강생심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내지는 아주 고약한 짓을 나한테 했어. 내지는 어떤 상황이 나한테 아주 고약하게 다가왔어.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지는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로 내가 현재 상황 자체가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내가 천수를 누릴 수 있고 모든 행복감과 만끽할 수 있는 것들이 그득한데 내가 그것이 물거품이 돼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럴 이유는 없겠죠. 누구 좋으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하는 말들 있죠. 오랫동안 해온 말들. 그건 일단은 멈추시고요. 아침은 어떻게 만끽하면 좋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어쩌면 이 상황 자체가 내가 이렇게 뭔가 발현했었을 때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내가 발현한 만큼만 움직일 것이라고. 내가 한 만큼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현재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있다면 하지 마세요. 한 만큼만 하세요. 할 만큼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나는 내일 아침을 위해 가지고 또 다른 경쾌하고 명쾌한 아침을 위해 가지고 클리어하는 아침을 위해서 그 미래죠. 운명의 여러분들 희망찬 운명에 대해서 나는 명쾌한 아침을 만끽하기 위해서 뭔지를 알겠어 이제 오늘 아침 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뭔지는 알아라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들의 한 만큼만 하시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이 뭘까요? 여러분들마다 다 건건은 다르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많은 힌트를 드렸죠. 어떤 부수적인 어떤 메시지로 이렇게 뭔가 랜덤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요소들 있죠.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어떤 요소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타겟이.
그럼 여러분들은 그 깨진 그 픽스처 사이에서 얻어낼 수 있는 꿈과 판타지가 있겠죠. 그 기회 요소가 있겠죠. 그러게 현재 오늘 아침까지 어제 과거에 일어난 그 시간에서 일어난 어떤 것들로 여러분들을 자꾸만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요. 나는 지금 내가 한 만큼만 만끽할 것이라고. 지금 하는 만큼. 그럼 뭘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뭘 해야 되는 건 맞다고요. 뭘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뭘 하면 되겠죠. 그게 의미 없다, 지겹다. 이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만, 할 만큼만 한다. 할 만큼만 해서 내 목표를 찾겠다. 내 목표를 이루겠다. 이루는 거죠. 이루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거랑 똑같다고 얘기해 드릴게요. 하루에 그냥 마라톤 달리기 코스만큼 달려가지고 체력 단련이 된다라고 바라는 것보단 하루에 뭐 한 20km씩, 10km씩 차라리 그냥 매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난 할 만큼만 하겠어. 8km 정도, 뭐 10km는 좀 심했네요. 한 8km 정도만 할 만큼만 하겠어라고 하는 게 더 여러분들 성취에 가까울 수 있겠죠. 자, 볼까요? 여러분들 스스로한테서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보호해 주셔야 돼요. 이건 좀 쉽게 표현해 드린 거고요. 지금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신중해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을 점철시켜버리는 과거의 어떤 것들이에요. 얘기는 나왔죠. 과거에. 앞서서도 얘기 나왔죠. 과거의 어떤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넌 그래, 넌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뭐 디렉트로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논 다이렉티브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간접적으로 얘기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가세요. 잘 가. 안녕히 가세요. 필요 없어요. 라고 했었던 그 박탈감을 예를 들면 무언으로 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봤을 때는 좀 약간 얄미운 어떤 여러분들이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쳐다보는 사람들의 그 태도 자체나 통감 매너가 살짝 얄미운 것도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봐야 되겠네요.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약간 얄미운 거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얄밉다 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관계성이나 옛날에 일어났던 그 요절복통들 있죠. 지금 계속 점철돼서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요. 그 안에서 우리는 1도 건질 게 없어서 그래요. 1도 건질 게. 그게 어디로 보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지점밖에는. 뭐죠?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리딩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